엎친 데 덮친 격 터지는 논란. 이건 또 뭐 이렇게 막 터지고 엎치고 덮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최근에 나왔던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카오페이 보안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보안.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순서를 총 7개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사회초년생 이제 이 피해자죠. 어쩌 보면 피해자. 작성자 A 씨가 퇴근길에 이제 휴대폰을 분실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못 찾고 다음 날 이제 지인에게 공기계를 받아 유심을 꽂고 이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7차례 카카오페이 580만 원이 충전되어 있고 577만 원이 이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이거를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거래 정지 해제 및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카카오페이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 작성자 A 씨가 이제 카카오페이 측에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카카오페이 측은 거래 정지 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만 반복을 했고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작성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7번 충전하고 이체되고 이게 정말 이런 일 겪으면은 진짜 황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황당하죠 아무래도. 자고 있는 사이에 이랬다는 거잖아, 그죠? 예. 그게 맞죠. 유 부장님은 카카오페이 자주 쓰시나요? 저는 안 쓸 수가 없는 게 요즘은 이제 어떤 그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장에 우리가 못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계좌를 안 적어 놓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계좌를 안 보내주거든요. 잘 우리나라 문화상. 그럴 때 이제 휴대폰 지인 딱 지정해가지고 송금하면 10만 원 송금하면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카카오로 다들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또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만 좀 써요. 그때만. 그러니까 축의금, 부의금 이렇게 애경사 챙길 때. 애경사. 예. 소액 출입금 할 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친구들끼리 밥 먹고 나서 약간 나눌 때 아, 그럴 때도 더치페이 이제 할 때, 더치페이 할 때. 더치페이 할 때. 보내주고 그러는데 와 이런 단점이 있네요 또.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논란이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신고를 진행하는 이제 그 중간에 그 중에 이제 네이버페이에서도 이제 금액 충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작성자가. 네이버페이에서도 예. 금액 충전. 맞아요. 근데 네이버페이에서는 이상 감지 시스템이라고 이게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인출이 불가하게 되어서 이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네이버페이 측에서 이제 안내를 이제 완벽하게 대응받고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측은 그런 안내도 없었고 전화 연결도 어렵다는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하다 보니 이제 해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페이 측은 간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다만 새로 바뀐 금융안심센터 직원의 실수로 차단이 해제되었고 약간 거래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수였다. 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저희가 보면은 그거죠. 약간 항상 꼬리 자르는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들고. 네. 그런데 아직 남은 불안감. 아직 끝이 아니구나. 네, 이게 이제 이 불안감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다가오는 2월 초에 기간 투자대 카카오페이 보유 주식 중 3개월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카카오페이 공모 주식을 3개월 의무 예수 해제. 벌써. 이제 카카오페이 맞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공모 주식을 배정 당시 주가 안정을 위해 기관들은 15일부터 6개월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기간 총 배정 물량 935만 주 중 23%에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꽤나 많이 풀리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불안감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 기관이 보유하던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기 전 이제 3거래일간 카카오페이 주가가 13%가 하락한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되고 너무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그런데 또 뭐야? 끝없는 추락. 이건 또 뭐야?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모든 게 쌓여서 결국 추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남은 불안감, 끝없는 추락, 엎친 데 덮친 격 터지는 논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한데요. 살벌하고 어질어질한데 끝없는 추락. 자, 어느 정도까지 추락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먹튀 논란과 쪼개기 상장 논란 등 카카오 그룹 신뢰 전체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카카오페이 측이 카카오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이미 카카오는 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공목 상권 침해 논란과 이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시작으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플랫폼 산업 규제한다고. 예. 그때 작년 9월에만 팔았어도 그때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참, 이제 땅 치는 분들 꽤 많으실 거야. 그럼 자동차 안 날렸을 텐데. 9월. 작년 9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짜잔. 8월, 9월. 9월에 플랫폼 규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때 폭락했었어요. 맞아. 네. 카카오 정점은 6월이었어요. 6월이었어요. 6월. 예, 6월입니다. 6월에 17만 원이 카카오 주식이 가장 그러니까요. 고점이었고요. 지금은 93,000원, 4,000원 하고 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네, 그죠? 예. 결국 2022년 급격한 하락폭을 걷게 되는데요. 작년 6월 23일 고점이죠. 이제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75조였는데요. 약 6개월 만에 44조 5,906억, 약 30조가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예. 어마어마하네요. 결국 이제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류영준 차기 공동대표는 1월 10일 자진 사퇴를 했고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작년 6월 말 17만 원 카카오였던 가장 고점이던 카카오 주식은 1월 7일 고점 대비 42%가 하락한 1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와. 결국 1월 10일 10만 원 선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96,600원에 했고 1월 11일 95,000원에 마무리됐고 현재 더 떨어져서 93,000원까지 95,000원까지 깨져 있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1월 11일 상장 이후 49,200원이라는 최저가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작년 8월 18일 52주 최고가인 94,400원에 비해 주가가 무려 47.8% 하락하게 되는 좀 뼈아픈 최저가를 기록하게 됐고 결국 이거로 인해 금융대장주 자리를 KB금융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대장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희대의 명장면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래서 카카오 대처 방안, 카카오 측의 대처 방안이에요? 예, 카카오 측의 대처 방안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카카오의 입장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이제 카카오 측은 그래서 이 대처 방안으로 올해 초 공동체 이거 말이 없네. 컨센서스 센터를 코퍼레이트 얼라이어먼트 센터로 개편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말이 좋잖아요. 말이 좋은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원래. 예, 맞습니다. 공동체 컨센서스 센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좋아. 그런데 코퍼레이트 얼라이먼트 센터 이런 말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이 어떤 정신 상태를. 근데 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코퍼레이트 코퍼레이트 얼라이먼트 센터. 센터밖에 모르겠어요. 이걸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식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저 하이 레벨에 있다. 우리 일반 유저들, 소비자들, 일반 주주들의 눈높이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미로 짐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센터장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이거 개편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이사회 사무처 수준의 실효성에 대한 낮은 평가가 많았고요. 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전략 총괄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카카오 구성원 사이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빗발치게 되었고요. 기존 이 공동체 컨센서스 센터의 센터장이었던 송지호 센터장이 블록체인 자회사인 이제 크러스트 대표로 인사 개편이 이동이 되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고 지난 연말에 신설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와 함께 그룹 운영의 양대 축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개편됐다고 합니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 참 말 좋네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약간 이런 거를 담당할 거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는 이제 공동체의 글로벌 시장 공략 및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하고요. 얼라이먼트 센터는 내부 살림, 총괄 구조를 담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미래만 한국어로 한 건지 퓨처 이니셔티브 센터. 할까 그 통일성 있게. 자, 카카오 대처 방안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부교수께서 얘기한 그것도 잠깐 나오는데요. 2022년 1월 13일 바로 이제 어제죠. 이제 카카오가 상장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주식 매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카카오 모든 계열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 매도가 금지. 두 번째는 계열사 최고 경자 CEO죠.는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장 2년간 주식 매도 금지, 적용 시점은 증거 신고서 제출일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주식 매도 규정, 이번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규정, 계열사 이동인데 기존 회사 임원에서 물러나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카카오페이 이제 CEO였어요. 근데 제가 인사 이동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 돼가지고 이제 2년간은 이제 제가 못 파는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막강한 규제로 가는 거지 이제. 네, 그 다음에 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젝트라고 그거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 계열사 임원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제 1개월 한 달 전에 이제 매당 수량과 시점을 카카오 본사와 소속 회사의 기업 투자팀에 미리 공지하도록 바뀌겠다고 이게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예. 아유 끔찍하다 끔찍해. 주식 절대 팔지 말라는 얘기겠네. 야 참 이제 역효과가 후유증이 이제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간 주식 매도 금지. 이게 사실은 다 이제 그 스톡옵션이 사실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나서는 완전히 거꾸로 이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돼가지고 심지어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마저도 침해하게. 네가 임원으로 있는 이상은 절대 주식 팔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또 하나의 정말 엄청난 그 이거는 저 헌법의 재산권 침해거든 이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위기분명이라고 해서 돌파하려고 지금 내놓는 거거든요. 참 이게 문제는 뭐다? 기본적인 큰 틀이 이게 제대로 딱 세워져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보호작용이라든가 뭐 주주보호라든가 회사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착착착 순조롭게 작용이 되면 좋을 텐데 처음에 뭐가 그 구멍이 빵 뚫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저 도겸 씨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 우리나라와 미국의 스톡옵션의 차이 이런 것들 참 어떻게 보면 임원진들이랑 그 일반 투자자들이랑 바라보는 가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같아야지만 할 수 있는 스톡옵션 표준 모델인 것 같고요. 한국은 아직 그게 살짝 미흡하다고 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저는 진짜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일찌감치 내가 다 예견했어요. 예견에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다 상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 진실을 막을 길은 없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와서 이제 부글부글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봐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스톡옵션도 아까 이제 미국의 이사회는 스톡옵션을 처음에 이제 경영진들한테 사실은 주가를 경영을 잘해서 실적을 많이 내서 뭔가 회사의 살림살이를 잘해서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우리 일반 주주들의 계좌도 그만큼 불어났을 테니까 얼마나 우리가 공생하는 겁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짜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사회 스스로가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걔들은 미국의 그 이사들이 착해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그 탐욕스러운 애들이 많겠어요. 거기보다 우리 미국이야말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 네.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사회일 텐데 왜 그렇게 공생하는 이사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사회의 환경과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신세망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 몇 명만 몽땅 스톡옵션 몰아줘가지고 니네 저 2년 지나자마자 한 날 다 팔아버려. 똑같은 가격에 다 던져버려. 그리고 주가가 빠지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책임질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때 원 없이 챙겨. 그러면 일반 주주들이 바로 소송 들어가요. 야 니네 우리 이렇게 연맥일 수 있어? 그럼 너희들이 이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게 미국의 자본주의예요. 걔들이 착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어떤 측면이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네 가지 스톡옵션 모델을 잘 애초에 그죠? 거래소나 상장할 때부터 거래소가 심사를 잘해서 니네는 A, B, C, D 중에 A였네? 야 A보다는 너희 회사를 봤을 때는 C나 D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도를 하거나 선거에 따라서 네. 그게 더 낫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논의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장할 때. 왜냐면 상장하기 전에는 그런 회사들이 의리거든.
거래소가 상장할 때 그런 얘기하면 의리니까 잘 들어 말을. 상장하고 나면 말도 안 들어 이제. 상장했는데 뭐 이러버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사, 경영진, 그러니까 주주, 이사회, 경영진 쭉 있잖아요. 전문 경영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각각의 계층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봐봐. 스톡옵션을 갑자기 행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이 왜 저렇게 빨리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들어봤는데 류영준 전 대표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뭔데요? 입장이 뭐냐면은 그 자회사 카카오죠. 그 자회사와의 이해 충돌 방지. 예. 자기가 그리고- 대표로 갈 텐데 그렇죠. 대표로 가니까 이해 카카오로 충돌이 갈 있잖아요. 테니까 예. 또 카카오 모회사로 이동하면서 의사 결정권을 할 때 자회사에 좀 더 유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어서 한 행동이라고. 어제 그럴싸한 뭐 말씀. 그럼 다른 분들은 뭔데 그럼? 다른 분들은 같이 이동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얘기가 얼추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상충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카카오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내가 카카오페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다른 7명은 안 했잖아 그렇게. 그렇잖아. 이직도 안 하는데 다른 계열사로 가지도 않는데. 심지어 같이 그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궁색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이제 계좌나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주가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에 팔았다 치자 이거예요. 지금 행사했잖아 20만 원에 팔았잖아 20만 원에 20만 7천 원 5천 원에 받아서 네. 20만 4천 원에 매도. 매도했잖아요. 878억 원의 차익 발생. 특히 근데- 유 대표만 460억 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난리 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 대표나 그 7명의 그 임원들 입장에서 이 카카오페이 주가가 5만 원이었다 상장 후에 상장을 3만 원에 하고 상장 후에 5만 원 가더라. 그러면 저렇게 한꺼번에 와장창창창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지분 주식 팔아가지고 저렇게 먹튀 논란을 스스로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죠. 아니 주가가 싸면 주가가 안 싸면 낮죠, 아무래도. 맞죠. 네. 그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일이 난 거야 예, 기본적으로. 차- 높으니까. 차익이 발생하니까. 아니 465억, 875억, 890억 차익인데 나 같아도 당연히 행사하죠. 나 같아도 400억, 500억인데 자 그러면 저 20만 4천 원은 누가 만들었어? 주가를. 저희 주주들 개미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이 개인. 자 상장할 때 들어가면 따상이다. 예, 난리가 났잖아. 따따상이다. 아 따상상이다. 뭐 따상이다. 난리가 났어. 그럼 뭘 회사야? 카카오페이래. 그럼 카카오페이가 뭔데? 있잖아. 카톡에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저때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냐. 저때 PBR이 주당 순자산 배율이 6배 막 이렇게 갔단 말이야. 6배. 아까 근데 은행 대장주를 빼앗았다는 KB 금융 있잖아요. 예. 그 PBR은 0.3, 0.4였어. 활 엄청나네요. 하나는 0.3, 0.4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붙어가지고 6배가 된 거야.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거야. 밸류가. 그 밸류에이션을 누가 만들었다? 투자자들이 만든 우리들. 거야.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덜 꽂혀가지고 여기에 1,000만 원 투자했고 100만 원만 투자했다면 카카오페이가 20만 원 넘는 게 아니라 10만 원 넘기도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한꺼번에 빨리 팔아야지 이런 욕구가 많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가 빠지니까 막 부글부글 막 해가지고 막 청와대에 막 넣고 막 카카오 먹튀 방지법 막 난리치고 있는데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참 냄비다. 이것도 역시 냄비다.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는 사실은 뭐 성장성만 보고 막 올라가니까 막 그냥 기름 붓고 막 따상상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투자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숫자에 입각해서 야 이거
카페가 20만 원가? 그러면은 그게 PBR이 6배인데 그게 KB금융은 0.4배인데 젠장할 15배 차이 나는데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카카오페이가 미래 뭐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뭐 금융시장을 다 먹는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그런 사람 많았다면 유 대표 같은 사람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먹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 아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법도 좋고 다 좋은데 보다 근본적인 건 뭐다? 우리 대한민국 이 동학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의 성찰이다. 성찰. 나는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이 논란이 주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뭐다? 우리들 스스로의 성찰이다. 성찰.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의 투자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내 계좌가 진짜 이득이 되는 건지 나의 투자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매일매일 발생하거든.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아야 된다. 자,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또 스톡옵션 하면 최근에 머스크야. 머스크 테슬라. 테슬라. 스톡 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이때 받은 스톡옵션을 $1,000 $1,050에 몇백만 주를 행사했잖아. 뭐 아예 와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5,000원에 받은 주식을 얼마 행사했어? $1,000면 얼마야? 120만 원이잖아. 5,000원 120만 원에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배 아프다 막 하면서 막 부럽다 막 이래. 근데 그런 엄청난 그 대박이라고 막 할 수 없는, 물론 머스크가 뭐 잘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주가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테슬라의 $1,000는 누가 만들었어? 주주들이 형성한 거죠. 그 주주들 중에 대한민국 주주들이 많아 적어? 많죠.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테슬라 많아 적어? 우리 저 부겸 씨. 3배 3위인가로 넣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그런 어마어마한 스톡옵션 그 스토리. 머스크는 세금을 아끼려고 그걸 한 거예요. 서둘러서 스톡옵션 행사한 거거든. 세금을 덜 내려고. 나중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해드릴게.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야. 근데 봐봐.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테슬라 그 비싼 주식을 물론 옛날부터 샀다고 하지만 요즘도 막 샀거든. 비쌀 때도. $1,000 샀어 내가 알기로.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안 덤벼 들었다면 테슬라가 $1,000가 아니라 $900 갔겠지.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테슬라 주식을 우리 투자자들이 덜 샀다면 근데 왜 샀어? 테슬라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실제로도 오르고 있으니까. 왜 올라? 왜 올라? 우리들이 사니까. 전기차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근데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뭘 뜯어보면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 현대차 45조, 테슬라 1,200조야. 현대차 45조, 테슬라 1,200조거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테슬라만 좋아해. 그래서 머스크가 원 없이 $1,000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분명히 있어.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카카오페이는 명심하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 스톡옵션이 참 문제고 미국과 다르고 주비 보호,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 방향으로 이 스톡옵션을 이사회가 결정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격을 보면은 그 가격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형성. 저희 주주들이. 오 카카오 신이시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카카오페이 주식을 IPO 때부터 수천억 막 수십 조가 들어갔잖아. 여기에 몇 조가 몰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페이를 5,000원에 받았나? 5,000원? 5,000원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20만 4,000원. 5,000원에 내가 받은 스톡옵션이 있어. 근데 이게 20만 원 막 가.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팔 수밖에 없죠. 팔 수밖에 인간의 없죠. 심리. 예, 맞습니다. 근데 마침 또 내가 또 이제 몇 달 뒤면 또 저 회사를 옮겨. 지주 회사로. 그러면 명분도 생기잖아. 그러면 딱 이제 얘기했지. 야 동생들 모여봐라. 나 이제 저리 가는데 나 진짜 이제 저 스톡옵션도 있는데 좀 일부 팔을게. 너희들도 팔려면 같이 파는 게 어떠냐? 나만 파니까 좀 미안하다 야. 그 순간 뭐가 빠졌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빠졌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에는 아예 없어. 없으니까 이 사람만 탓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서둘러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어 놔야 돼. 우리가 그래야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한번 팔자 이런 얘기보다는 야 우리가 이걸 팔면 분명히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다른 우리 회사 주주들 똑같은 주주잖아. 예, 나도 맞습니다. 주주지만 이 양반도 주주란 말이야. 저분들 계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차선책, 차선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유 대표 같은 경우에는 460억 당장 없어도 되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 460억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뭐 빌딩을 하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은 차선책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게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어떤 한마디입니다. 뭐 끄덕끄덕할 필요는 없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정리 발언 짧게 한 마디씩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랑 이게 달리 상장한 것도 약간 애매하고 예, 핵심 기업을 물적 분할 수준으로 상장을 해가지고 돈 될 만한 자회사를 계속 생산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나중에는 무슨 카카오 미장원, 카카오 음식점, 카카오 호텔 막 이런 별의별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상장시키고 또 결국에는 카카오의 비전을 믿고서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만 계속 갈수록 껍데기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드는 거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좀 투자를 할 생각이 있어 없어? 그것도 중요하잖아. 이런 상태로서는 거의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바닥에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싸하게 드는데. 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살짝 봤는데요. 약간 멈춤 현상은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주가 하락은 조금 좀 근데 오늘 또 떨어지긴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한 3일 정도는 약간 멈춤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 좀 이게 떨어지겠지만 보면은 지금 떨어져가지고 종가 147,000원. 아하. 약간 10일날 약간 이게 올랐던 게 약간 그때입니다. 약간 여기 12월 퇴사할 때 약간 살짝 올랐다가 12월 10일 날에 196,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1월 14일 오늘이죠. 그 143,500원까지 하락. 페이. 예, 페이. 오늘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